계시는 분, 요양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 요양시설을 짓고 싶으신 분, 모두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요양의 A부터 Z까지 편안히.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예. 과연 시리즈 4회를 준비를 했는데 예.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요양 산업의 큰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요양 사업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희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실질적으로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피해의식입니다. 아, 피해의식. 예, 피해의식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양산업과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죠. 네. 첫 번째가 정부나 지자체, 두 번째는 네. 그런 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요양원장님들, 뭐 네. 요양병원장님들 이런 분들이시고요. 네, 네. 세 번째는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님들, 뭐 물리치료사님들 이런 네, 분들. 네. 또 네 번째는 어르신과 환자, 또 그 가족들 네, 이용하시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부류의 분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억울하고 아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각자가 피해자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각자가 거죠. 피해라고 생각하는. 근데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보면 일견 맞기도 하고 그렇죠. 이만큼 지금 요양산업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작 힘든 시기는 닥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최근에 신생아수 나온 거 보니까 보셨어요? 지금 6월 달에 우리 2만 명도 안 태어났더라고요. 드디어 2만 명도 깨졌어요. 지금 저희가 1인당 출생률이 0.8을 깨지고 지금 0.7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국 모 유명한 대학 교수가 말했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저는 5년 전에 몰디브인 줄 알았어요. 땅이 가라앉아갖고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없어지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다 이미 속 뒤집어져서 다 죽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 활동 인구수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경제가 가능한 경제 가능 인구수가 부양을 해야 되는 노인이랑 따지면 4명에서 1명을 부양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2045년 이 정도 가면 거의 1대1이래요. 뭐 농구 아시죠? 맨투맨. 거의 맨투맨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고민은 정부도 지금 이 사실을 알아요. 제가 말씀 나눠본 공무원분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더 필요한데 문제는 재원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재원이 이제 부족한데 노령층은 점점 많아지고 그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은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 세금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네요, 정말. 또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보면 이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제도를 악용을 해서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하고 정부 입장은 우리가 정말 세금 걷어다가 정말 열심히 사회복지에 쓰고 있는데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부 당국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거꾸로 요새 요양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환자나 어르신을 맞이하는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원체 근무 환경이 힘들다 보니까 심지어는 제가 아는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분이 없어갖고 환자를 못 받아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가 없는 요양보호사?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정원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 정해지는 명수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분을 뽑아야 되는데 신규로 요양보호사분을 뽑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렇다 보니 어르신이 있어도 요양보호사도 못 뽑을 뿐더러 어쨌든 정말 삼중고예요. 정부의 관리 규제도 되게 심해졌고 그 관리 규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도 점점 타이트해졌고 어르신을 모시기도 힘든 코로나 상황에다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사람도 뽑기도 힘들고 식자재 값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너무 올랐는데 식자재 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장님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이분들도 정말 삼중고예요. 그쵸. 사실상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임금이 낮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 임금 받고 하루도 일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그 일 못해요. 거의 최저시급 받으시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고 어르신이랑 가족들 간의 문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네. 그분들과 닥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정말 맞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면서도 피해의식이 정말 큰 거죠. 정부기관도 피해의식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 피해의식이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난관인데 그러면 이용하는 가족들이랑 어르신들이라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또 제일 불만이 많고 어려우신 거죠. 제일 피해자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니까. 왜냐면은 저는 정부에서 제대로 시설도 안 갖춰놓고 요양원장 니들은 맨날 돈 다 빼돌리는 거 아니냐, 요양보호사 니들은 우리 아버지 모셔놨는데 제대로 보는 게 맞냐, 아 나는 낼 돈 다 내는데 정말 우리나라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양시설이 고려장이라는 선입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어떤 퀄리티, 질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편안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맞춘 어려움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논의하고자 이런 네네. 장을 만든 건데 어쨌든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네. 하나씩 개선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개선을 노력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러다 다 죽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편안이가 해야 할 일과 좀 이제 연결이 될 맞습니다. 수가 예, 있는데 예. 사실상 요양산업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보를 얻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옆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예. 그들 상황이랑 본인의 상황이랑 전혀 다름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끝내는 네. 피해의식을 편안이가 해결한다는데 니들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말을 하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정보의 공유예요. 내가 이게 힘든 게 맞아. 정말 해결책이 있는 건지 해결책이 없으면 이건 모두의 문제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갖고 힘을 내야 돼 라는 답만 들어도 조금 아픔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저희 정보의 공유라고 하면 네.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 감독 힘들어만 하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 서로가 조금 덜 부딪힐 수 있는 규제 완화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다른 관리 방법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요양원장님들이나 요양대원장님들 또 실버타운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도 공유를 하지만 그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정보를 좀 얻으면 날 거고 이 부분은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까지 네.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포괄적으로 같이 정보를 나누고 뭔가 해결책을 찾는 데 네네.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네. 편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빨리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런 정보 공유 자체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예. 너무 많기 때문에 편안이에 오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예, 편안이의 도움이 가장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자, 오늘도 저희가 과연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우리나라 요양 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무엇인가요? 모두가 갖고 있는 네. 피해의식 그거를 네.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편안이가 요양산업에 관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안고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피해의식을 줄이고 정보 공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